10월 4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잊혀져가는 지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지역 지풀 작가들의 작품전이 오는 7일부터 경주 황촌 마을 활력소에서 열립니다. 한국 지풀 공예협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회가 주최하는 지풀 경주전인데요. 경주와 신라를 테마로 한 지풀 공예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박미희 작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지풀공예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집신인데요. 이 네, 지풀공예, 지풀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풀공예와 지풀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삶 그 자체였어요. 네, 탄생에서 죽음까지 쓰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음, 먼저 탄생을 보면은 아기를 낳을 때 음, 정갈한 지풀을 산모의 산육으로 깔아주었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산육이라는 거는 아이를 낳을 때 까는 요예요. 오, 그리고 아이가 탄생했을 때는 금줄을 달았어요. 네, 혹시 금줄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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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네네. 그 금줄은 외부인 금지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의 성별을 나타나기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남자아이는 숯과 고추를 네, 엮어서 매달았어요. 음, 새끼를 꼬아서. 그리고 네, 여자는 숯하고 생선가지를 넣었어요. 음, 그리고 죽음에서는 초상 때 상주 의상으로 쓰였어요. 네, 새끼를 이렇게 꼬는데 중간중간 흰색 천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에도 두르고 허리에도 메었어요. 음, 이걸 수질과 요질이라고 해요. 네. 어, 그렇지만 이제는 박물관과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네요. 네.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이 집이 우리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또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집과 풀이 일단은 천연 재료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생활용품을 천연 재료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거의 천연 재료로 만들었지요. 네. 그리고 특히 집으로 만든 일상용품은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네. 멍석이 있어요. 멍석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새 집신이 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신발이에요. 네. 멀리 장에 나갈 때 발이 아프지 말라고 신기던 저기 신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집으로 만들었어요. 음. 그다음에 두툴의 방석이라고 해서 겨울에 김장 독을 땅에 묻잖아요. 네. 그러면 김치가 얼지 말도록 위에다 덮었어요. 두툴의 음. 방석을. 네. 그다음에는 닭둥우리. 닭둥우리는 뭐냐면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음. 그다음에 도롱이. 도롱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비라고 하면 맞을까요? 네. 농부들이 이제 논이나 밭에 갈 때 비가 내리면 도롱이를 입고 갔어요. 음. 그다음에 망태기. 망태는 요즘으로 말하면 백팩이라고 그랬나요? 등에 이렇게 지는 가방? 네. 얼미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삼태기도 있었고요. 네. 따리. 따리는 옛날 어머니들이 물동이 밀릴 때 이 머리 밑이 아프니까 음. 거기에 깔았던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 또 놀이 기구도 있어요. 뭐냐면 네. 집으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했어요. 오. 그리고 악기에도 썼는데, 네. 채를 만들었어요. 징을 울릴 때, 음. 채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 네. 다음에 부채도 있고요. 네. 빗자루도 있고, 음. 강아지 집 등, 또, 깔 수 있는 방석 등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깔방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깔고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많이 사용했었는데 좀 잊혀져 간 그런 기억들이 나요. 우리 네. 선조들의 지혜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뭐 물품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쉽게 볼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풀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러면 네. 지풀공예는 어떤 물건과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아, 요즘에는 전통 지풀 공예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찻집이나 주택 인테리어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연필꽂이라든가 음. 명왕꽂이, 냄비 받침, 벽시계, 속꽃 바구니, 음. 액세서리 등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 지풀공예에서는 그래도 지금 요즘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했을 때 이게 지프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네. 기구나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현재까지는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음. 지풀 하나하나를 가지고 씨질과 날질로 엮어서 네.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들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기 뭐 하겠죠? 네. 귀하겠지요? 그렇죠. 또 네. 그만큼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공예들도 있는데 그런 공예와 비교할 때 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앞에서도 말했는데 네. 정말 그 집을 하나가 커다란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음. 신기한 물품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다는 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거 하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 지구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음. 신기해요. 예를 들면 동물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예, 눈에 보이는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재료비가 또 가장 적게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가장 네. 친환경적인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적이라는 거겠지요. 네. 이게 다 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뭐 가격, 재료 값은 좀 쌀 수 있지만 손으로 직접 만들다 보니까 좀 정성이 들어가서 가격대가 좀 비싸진 않나요? 비싸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거를 좀 인정하지 않는 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다른 외국에서는 그거를 수공예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과 또 네. 거기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네.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지풀 네. 공예를 하시는 작가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전시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여러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니까요. 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작품 하는 방법들을 계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번에 이 지역 작가들이 모여서 지풀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 네, 이 전시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작가들이 모여서 신라와 경주를 주제로 해서 상상하고 해석한 집, 지풀공예 작품을 제작해서 전시를 합니다. 네. 총 몇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를 하나요? 14명의 작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14명이요? 네네. 정확한 장소와 시간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소는 황촌 문화마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월 7일, 네.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네. 10월 7 일부터 19 일까지 네, 경주 황촌마을 활력소에서 네, 열린다라는 거죠. 네네네. 앞서 이 경주와 신라를 주제로 한 작품들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작품들 좀 전시가 되는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에밀레종도 있고요. 네. 첨성대도 있고요. 음.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있고요. 네. 신라의 빛을 담은 항아리 외에 경주의 의미를 담아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첨성대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또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이 지풀공예 그러면 우리가 네. 직접 좀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시면 네. 새끼를 직접 꼬아 볼 수도 있고요. 네. 꼬은 새끼를 가지고 냄비 받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뭐 무료로 진행되나요? 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네네.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셨고, 네. 그러면 전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안내 사항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회는 경주라는 지역적 특색의 문화를 직공예를 통해서 즐기셨으면 합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그럼 네. 앞으로의 작가님의 바람과 또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지풀공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라고도 해도 음,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사라져서 잊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작가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7일부터 19일까지 경주 황촌마을에서 열리는 경주 지풀 경주전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미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